자, 안녕하세요. 행신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도 또 과학 A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또 수업 임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2단원 기권과 날씨 중에 두 번째 소단원인 대기 중의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대기 중의 수증기, 두 번째 상대 습도에 대한 개념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우리 요 지금 중요한 그래프인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확인해 볼까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A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인지,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인지, 그 다음 이슬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 4번 요거 좀 지워주세요. 중복으로 표시된 게 있던데, 자, 여기 1kg 공기 A를 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되는 요 공기 A의 현재 요 부분 지웁니다. 응결되는 수증기량 이렇게 체크를 좀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서 5번 뭐 상대습도 구하는 거. 그래서 책에는 바로 나와 있진 않지만 상대습도 개념을 알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상대습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고, 그러면서 온도가 떨어졌을 때의 상대습도를 토대로 해서 7번 기온에 따라서 상대습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요 지금 정리한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요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복습을 좀 하고, 지난번에 못했던 요 9번 습도의 변화, 날씨에 따라서 습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량,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A, B, C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지금 공기 A, 공기 B, 공기 C의 조건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라, 뭐 이런 건데, 지금 기온, 뭐 이슬점, 현재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 상대 습도, 이렇게 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보고 계산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조건을 알 수 있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지금 A의 공기 지금 보면 지금 일단 기온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A 공기는요, 지금 여기 30도 온도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그 다음 B 공기 여기 지금 온도 35도, C 공기도 35도네요. 이렇게 온도는 X축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슬점은요, 이슬점은 어떻게 파악하면 되죠? 네, X축으로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A 공기의 이슬점은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할 때까지 쭉 따라 내려갔더니 요때의 온도 20도더라. 그럼 여기에 20도, 여기 지금 단위는 나와 있으니까 20 바로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비공기도 마찬가지 쭉 응결될 때까지, 이슬이 맺힐 때까지의 온도로 낮춰주면 그때 X축 읽으니까 20도고요. 그 다음 공기 C는 여기 있죠. 자, 온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힐 때 시작하는 온도 X축 따라 내려가서 읽었더니, 공기 C는 30도 일대에 이슬이 맺히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수증기량 한번 파악해 봅시다. A는요, 여기 지금 Y축 읽어주면 되겠죠. A축 따라 내려가니까 14.5g. 언제? 공기 1kg 안에 14.5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선 항상 공기 1kg이 기준이니까 공기 기준이 바뀌면 또 현재 수증기량도 조절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2kg이라면 요거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B는 현재 수증기량 쭉 따라서 또 가면 똑같죠. 14.5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C는요, 현재 수증기량 Y축 읽어주니까 26.5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포화 수증기량 한번 봅시다. 포화 수증기량은 얘를 포화 수증기량 곡선으로 올렸을 때, 요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 상에서 얼마만큼 최대로 채울 수 있느냐, 그 개념이죠. 자, 그랬을 때 A와 B와 C는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 밑에 있으니까 아직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럼 최대한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 요거는
위로, 현재 온도에서 위로 쭉 따라 올라가면 요 포화 수증기량과 만나는 요 점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공기 A의 포화 수증기량은 요거 26.5가 되겠고요. 그 다음 B와 C는 쭉 따라 올라가는 만나는 점이 같죠? 자, 요거 따라 쭉 Y축 읽어주면 35.3 그램 퍼 킬로그램, 즉 공기 1kg에는 최대한 요만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했었더라, 우리? 상대 습도는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그 온도에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기준분의 실제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 A는요, 상대 습도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했더니 약 54.7% 지금 연한데 좀 54.7% 정도가 나옵니다. 7% 정도. 그 다음에 공기 B는요.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35.3 분의 14.5 곱하기 100 하면 약 얼마 정도 나오느냐? 약 41.1%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A와 B를 비교해 봅시다. 자, A와 B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은 같죠? 그런데 온도가 높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지금 B가 더 많게 되고 그랬더니 상대 습도를 계산하니까 54.7, 41.1 온도가 높으면 반대로 상대 습도는 줄어드는구나. 요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C 한번 봅시다. 포화 수증기량은 35.3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수증기량은 26.5네요. 그러면 35.3분의 26.5 곱하기 100 하면 약 75.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B와 C를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포화 수증기량은 같지만 C, 실제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그럼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요거고요. 자, 우리 또 날씨 변화에 수증기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 대기 중에 수증기 양 파악하고 습도 파악하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수증기의 변화 때문에 우리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온도에 따라서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 하더라도 또 기온에 따라서 있을 점이 달라지고 그러면 상대 습도 계산하는 게 또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 67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프린트 보고 할 테니까 친구들은 67페이지 그림, 칼라돼 있는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왔다 갔다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습도의 변화, 지금 활동지에는 습도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습도는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그 상대 습도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 뭐 기온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기온이라 하더라도 뭐 건조 지역이나 아니면 습한 지역이나 뭐 지역에 따라서도 날씨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맑은 날씨냐 흐린 날씨냐 비 오는 날이냐 그 날씨에 따라서도 또 상대 습도가 바뀝니다. 그 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계절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기준만 잡아서 그 두 가지의 기준이 습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요것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은요. 기온 요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 요 두 가지의 기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봤던 그래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자, 지금 X축은 기온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 Y축은 수증기량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형태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상대 습도는 기온이 일정할 때는 뭐에 영향을 받아서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상대 습도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온입니다. 기온이 일정할 때라고 했을 때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이 그래프상에서. 그렇죠. 이 기온이 일정할 때 이 축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온이 일정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자, 하나는 A라고 하고요. 하나는 요점 B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A와 B 중에 상대 습도가 높은 쪽은 어디일까요? 자, 지금 기온이 같으니까 요 지금 포화 수증기량은 같겠죠. 요 지금 곡선 위에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같겠죠. 그런데 지금 B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습도는 어떻게 계산했죠, 우리?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그럼 A는 이렇게 될 거고요. B는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분자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상대 습도는 기온이 일정하다면 현재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는데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상대 습도가 증가한다. 이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기준이 바뀌면 또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B와 같은 조건으로 가볼까요? B와 같은 조건. 자, 현재 수증기량 같은 거 한번 가봅시다. 자, B와 같은 여기 시점의 수증기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B와 C는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요 지금 수증기량이 같은 거죠. 수증기량이. 그죠? 그런데 차이는요. B는 기온이 요점이고 B-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C는 기온이 요점입니다. 그럼 기온이 달라지는 거네요. 자, 그럼 기온이 높아질 때 상대 습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B는 아까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뭐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C는요. 그때 얘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쯤 있겠네요.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이렇게 되니까 그럼 B와 C의 상대 습도를 비교를 하면 이번에는 C가 포화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분모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 습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 습도가. 그래서 기온이 낮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포화 수증기량이 적으니까 높아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반대로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요? 기온이 나는 높아질수록 이라고 하고 싶다. 그럼 기온이 높아질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습도는 기온과 수증기량 요거에 영향을 받더라. 자, 그러면 책의 67페이지에 있는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습도, 이슬점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프 해석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맑은 날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여기. 자,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습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이슬점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기온은 언제 제일 높아요? 보니까 오후 2, 3시경 요때가 제일 높네요. 오후 2, 3시경에 최고더라.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온도가 제일 낮을 때는 언제입니까? 요때 6시에서 8시 사이 해 뜰 무렵 요 새벽이네요. 새벽에 최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습도는요. 또 그래프를 봤더니 습도는 요 오후쯤 요때쯤 반대로 최저더라. 그 다음에 제일 높을 때는 언제였더라? 요 날씨 새벽에 최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요 그래프랑 연결을 좀 하면 되겠죠.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요 그래프랑.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습도는 반대로 줄어드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까 여기 위에서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면
기온에 따른 습도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 그래프에서도 봤던 결론이 이 그래프에서도 같이 나오네요. 그래프는 모양이 전혀 다른데 우리가 똑같은 결론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점 한번 봅시다. 이슬점을 봤더니 지금 거의 뭐 변화 없이 뭐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약간 거의 위에 있는 그래프 기온 습도에 비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어디에서 우리 맑은 날씨가 있을 때 뭐 크게 햇빛이 이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증기량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증발된다 하더라도 크게 빠져나가는 수증기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의 전제인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다라는 얘기. 그럼 현재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한데 기온이 바뀌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한데 기온이 바뀌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상대 습도도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근데 상대 습도는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이래. 그럼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떨어질 거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상대 습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다면 맑은 날은 기온과 습도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맑은 날만 있나요? 아니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는 지금 흐린 날, 비 오는 날의 습도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날씨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기온과 습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기온과 습도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화 패턴이 어떠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자, 흐린 날은 태양이 구름에 가렸죠. 우리 조금 이따가 구름 얘기할 건데 구름에 가렸죠. 그러면 아침의 온도 기온과 점심때의 온도 기온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기온 변화가. 그러니 이거 적을 숫자죠. 적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맑은 날처럼 이렇게 기온의 변화가 크면 습도 변화도 이렇게 큰데 기온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습도 변화도 별로 없다라는 거. 습도 변화가 작습니다. 아, 흐린 날은 그렇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비 오는 날은요. 더 그렇죠 뭐. 그죠? 비가 오고 지금 비가 온다는 얘기는 지금 공기 중에 수증기량 또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지금 생겨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을 가지고 습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물이 생겨서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슬점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또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린 날과 마찬가지로 기온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습도 변화도 적은 편이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조금 추가로 하자면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자, 수증기가 많다는 거는 현재 수증기량이 많다는 얘기죠. 자, 우리 뭐 앞에 복습했을 때 보면 수증기량이 많으면 수증기량이 적을 때보다 여기 지금 그래프 보면요. 이슬점이 수증기량이 많으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뭐 맑은 날이나 흐린 날에 비해서 이슬점이 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비가 온다는 거는 물이 생겼으니까 이때는 거의 상대 습도 100%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비 오는 날은.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기 중의 수증기, 상대 습도 개념 복습 한번 했고요. 그 다음 날씨에 따라서 기온, 습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슬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름, 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또 활동지 올려놨습니다. 프린트 다 해왔겠죠? 자, 그거 같이 보면서 책 68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실험을 먼저 한번 보고 실험을 토대로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구름의 생성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결론을 한번 도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8페이지 해보기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해보기 부분을 보면요. 자,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면 이제 결론이 조금 보일 겁니다. 자, 일단 목표는 공기 부피가 달라지면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감압 용기, 디지털 온도계, 투명한 고무 풍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선생님이 오프라인 때 감압 용기 요거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찍기는 좀 그렇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일단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는 일단 책을 중심으로 보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온도계를 고무 풍선에 넣고 풍선을 작게 불어서 묶었어요. 풍선 안에 넣었대요. 그리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지금 보이나요? 예, 41.1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41.1도라는 거 보이나요?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펌프를 이용해서 감압 용기 속에 공기를 뺀 후에, 그래서 이제 위에 여기 지금 손으로 가려져 있는데 여기 지금 펌프가 있어서 잡아 빼는 그 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가 빠지는데요. 그때 고무풍선의 크기를 봤더니 크기는 커졌죠. 고무풍선의 크기는 커졌고 온도 지금 보이나요? 잘 이제 흐려서 잘 보이는데 여기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느냐? 39.4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콕을 열어서 3번 공기를 다시 넣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쑥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고무풍선은 줄어들게 되고요. 작아지게 되고 온도 변화를 다시 봤더니 39.4에서 40.8로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문제 두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정 2에서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공기를 빼내면,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공기를 빼내면, 공기가 빠져나가면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고무 풍선은 부피가 늘어났죠. 여기 지금 변하는 이 고무 풍선 안의 부피를 보는 겁니다. 그럼 풍선의 부피는 늘어나게 되고 이때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원리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더라. 왜 그러냐? 일단 실험을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과정 3입니다. 공기 부피가 이번에는 증가했습니다. 용기 속에 공기가 부피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빼낸 공기 말고 그 용기 속의 부피가 증가하면 다시 압력이 커지게 되죠.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요 용기 속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풍선은 어떻게 돼요? 풍선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도는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사실은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 지금 중간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찾아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실험 동영상 보기 전에 지금 결과 보니까 잠깐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결과에 공기를 압축했을 때 페트병 내부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공기를 팽창시켰을 때 페트병 내부 기온 변화 어떻게 됐는지. 자, 요거 책에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과정 2번. 이번에는 또 향연기를 넣었을 때, 또 압축했을 때, 팽창했을 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밑에 정리 부분에 1번, 2번, 3번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실험 과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까지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험 동영상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간이 가압 장치, 페트병, 그 다음 액정 온도계.
그 다음 향, 물, 가스 점화기, 면장갑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물을 조금 넣고 액정 온도계라고 해서 이제 저거 나중에 우리 수행평가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온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난 기온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이제 펌프 공기를 압축을 합니다. 안에 공기를 집어넣는 과정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 번 압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온도를 봤더니 초록색, 여기서는 지금 26도로 체크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팽창시킨다는 건 열어서 오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픈을 시켰더니 내부의 온도가 22도로 낮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 연기를 넣어서 또 한번 반복을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불을 이용하니까 불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기가 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넣어서 이제 피어오르는 게 보이면 뚜껑을 닫고요. 온도계 보일 정도로. 자, 그럼 이제 온도를 보고 점온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꾹꾹 눌러서 병 안에 지금 모습도 한번 보세요. 글씨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게 보이나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때의 온도를 살펴보면 26도로 변했더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옇게 좀 흐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녹색은 아닌데 여기서는 지금 22도로 온도가 내려간 거, 변화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 정리해서 요거 하나 좀 적어 놓읍시다. 자, 그래서 공기를 압축할 때 우리 처음에 연기 넣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페트병 내부는 그냥 뭐 맑은 형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변화 없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기온은요 26도로 올라갔었죠. 처음 온도가 얼마였나? 24도 정도 됐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4도에서 26도 됐으니까 온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반대로 뚜껑을 열어서 팍 공기를 팽창시키죠. 그때는 공기가 약간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22도로 떨어졌습니다. 26에서 22도로. 그래서 온도가 내려간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향연기를 넣었을 때 압축을 했더니 처음엔 연기 때문에 약간 뿌했는데 압축을 시키니까 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26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었나요? 처음에 보여주진 않았지만 실험 조건의 온도가 24도였었으니까 처음 온도는 똑같았겠죠. 그럼 24도에서 26도로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뚜껑을 연다는 거는 팽창시킨다는 얘기고요. 그때 갑자기 부옇게 확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향연기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뿌옇게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나요? 예, 더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때 온도를 봤더니 22도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금 정리 1번, 2번, 3번 요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다시 한번 보고요. 71페이지로 갑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결과 1번, 2번은 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자, 결과 1, 2, 즉 향연기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페트병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과정 2가 지금 뭐죠? 눌렀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눌렀을 때.
그래서 공기를 압축했을 때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과 2번. 그 다음에 과정 3. 그래서 뚜껑 열었을 때. 지금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페트병 내부의 변화, 위에 있는 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근데 차이를 얘기했으니까, 일단 공통점은 압축했을 때는 온도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팽창시켰을 때는 온도가 내려가더라. 그런데 차이는 향연기를 넣었을 때는 압축시켰을 때 다시 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위에서는 못 봤지만. 그리고 팽창시켰을 때는 좀 더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에서 향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를 하면 되겠죠. 향연기는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좀 더 맑아지고 뿌옇게 흐려지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구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향연기가 있으면 좀 더 수증기가 다 잘 응축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여기서의 향연기는 응결핵 역할을 한다. 자, 응결핵이 뭐냐? 핵심입니다. 그럼 응결하도록 핵심, 중간에 핵의 역할을 해서 잘 모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 시간에 구름 원리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3번 실험에서 공기를 압축한 경우, 팽창시키는 경우 언제 구름이 생성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구름은요. 지금 우리 뿌옇게 흐려지는 하늘의 흰 구름 또는 뭐 흐린 상황에서는 약간 회색인 먹구름, 비 올 때는 완전 흐린 시커먼 구름,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얘들은 맑게 보이나요? 좀 불투명하게 흐리게 보이죠. 자, 그럼 이 실험에서 불투명하고 흐리게 보였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팽창할 때죠. 공기가 팽창할 때. 자, 그러면 거기 지금 뭐 향연기를 넣었을 때나 안 넣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팽창할 때 구름이 생성되는 겁니다. 뿌옇게 흐려지는 걸 우리가 봤죠. 그럼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구름이 생성된다라는 건 일단 팽창을 해야 되고요. 팽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때 지금 이 실험에서는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때 수증기가 생성돼서 뿌옇게 흐려졌죠. 그럼 우리 앞에 거랑 연결을 하면 얘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슬점에 도달했으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생기면서 그때 요 향연기와 같은 응결핵의 역할을 해준 애가 있으면 훨씬 더 응결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슬점이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구름 생성의 기본 원리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때 팽창했을 때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열을 가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간이 가압장치로 그냥 공기를 주입했을 뿐인데 온도가 올라갔었습니다. 반대로 얘 뚜껑을 그냥 열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뺏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랬는데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우리는 공기를 주입했고 공기를 뺐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단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을 차단시킨 상황에서 팽창시키고 그 다음에 압축했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게 중요하게 나올 텐데요. 이때 열을 차단한 상태로 압축을 시키거나 열을 차단한 상태로 팽창을 시키면 공기 또는 기체의 부피가 변화하면서 기온 변화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팽창했을 때는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팽창을 시키면 열은 없는데 얘들이 팽창해서 바깥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럼 에너지를 쓰겠죠. 그렇게 되면서 기온이 나고, 그러면 결국은 기온이 낮아지니까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응결이 되고 구름이 생성되는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은 일단 단열 팽창이라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단열 팽창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구름의 생성 원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림으로 이제 보면서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구름은 언제 만들어지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면 구름 자체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죠. 그걸 우리가 강수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서부터 강수현상까지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네, 앞에 우리 대기 중의 수증기 상대 습도했던 날씨에 따른 습도 변화 부분하고 밑에 그래프 있었던 그 내용 정리한 거를 사진 찍어서 비밀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구름 강수 부분 활동지를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 71페이지에 있는 결과 내용하고 지금 정리 내용 적은 거 사진 찍어서 4시부터 8시 사이에 시간 맞춰서 비밀 댓글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진이 2개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꺼번에 지금 2개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 좀 잘 지켜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활동지 하고 책 중심으로 구름 강수 원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